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듀윌과 한국고시학원에서 한국사 가르치는 박영규입니다. 자, 오늘 국가직 파이널 4회차 문제에 대한 리뷰를 시작할까 합니다. 언택트 4회차와 한열매 4회차 문제에 대한 리뷰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원래는 이제 화요일에 업로드를 예정했는데 제가 컨디션 관계상 지금 수요일 하루 뒤에 이렇게 올리게 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자, 기다렸던 분들 사과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리뷰 영상은 개인적으로 국가직 시험 직전의 영상으로서 국가직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제가 최대한 제 모든 노하우를 다 쏟아서 만든 문제에 대한 리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지로도 확인 가능하겠지만 이 영상이 실제 시험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언택트 7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미출친 이 왕의 재위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왕은 제국대장 공주와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의 부마국이 되었고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편된 게 요게 핵심이네요. 도평의사사 개편. 요게 충렬왕 때였습니다. 충렬왕. 자, 충렬왕 때에 정동행성이 설치가 되었고 바로 일본의 원정동원 되었죠. 1번 선지 만권당의 설치. 이거는 충선왕인데 당시 왕은 그런데 충수강이에요. 왕은 충수강. 그리고 주도했던 인물은 충선왕이 되겠습니다. 만권당 설치에 대해서요. 자, 정치 도감은 충모강 때 만들어졌고요. 개혁기구죠. 입성책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려를 원나라 안에 성으로 만들자라고 건의했던 권문세족들의 건의였습니다. 충선왕 때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허나 입성책동의 건의는 반영되지 않았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하나만 팁으로 좀 알아둘 것이 부인을 통해서 왕을 출연할 수 있거든요. 제국대장공주가 있고 개국대장공주가 있고 노국대장공주가 있잖아요. 자, 이 제국대장공주가 바로 충렬왕의 부인이고 개국대장공주가 충선왕의 부인이고 노국대장공주가 공민왕의 부인이잖아요. 암기법. 공민왕을 비롯한 자, 이 고려 말때의 원간석기 때의 왕들은 바로 원나라의 공주와 혼인했잖아요. 공민왕은 노국대장공주를 많이 사랑했지만 대체적으로 원나라 공주를 우리의 왕들은 무서워했죠. 제 개놈의 여자들, 제 개놈의 여자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제 개놈의 여자들. 자, 암기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다음 자료에 나타난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품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인품이라는 표현, 하나 더 자삼, 단삼, 비삼 이런 표현들이 공복과 그리고 자, 품계와 관품 그리고 인품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시정전시과가 되겠습니다. 시정전시과 전지와 시지를 바로 관리들한테 지급한 거 맞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은 과정법, 3번은 조선 때의 관수관급제, 4번은 인품이 반영되었지만 여기서는 관품이 반영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행동의 선악과 공로, 특히 공로를 인정한 것은 역분전이었습니다. 태조 왕건 때였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사실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자료가 너무나 좋은 자료여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천국에 의존하는 관념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왕실사무와 국정사무 분리한다. 조세 부가와 징수 경비의 지출은 탁지 안문에서 관할한다. 자, 특히 탁지 안문을 통한 재정이 일어나 요게 바로 2차 가보개혁 홍범 14조에 반영되죠. 그렇죠? 홍범 14조에. 자, 그래서 2차 가보개혁 이전의 상황으로 바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6조가 8아문으로 바뀌었던 게 1차 가보개혁이었죠. 대한국국제는 대한제국에서 발표되었죠. 1899년이었고요. 태양역 을미개혁 되겠고요. 건양연호도 을미개혁 되겠습니다. 다 2차 가보개혁 이후의 상황이죠. 자, 이 문제에서는
탁지 암문을 통한 재정이 일어나가 추진되었던 시기는 이게 실시되었던, 실행이 옮겨졌던 시기는 1차 가보개혁이지만 요 내용을 포함한 다른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반포되었을 때 그때는 홍범 14조가 되니까 2차 가보개혁으로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항이 되는데요. 예,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묻습니다. 자, 1972년 7선 남북공동성명이 있었고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던 건 91년 노태우 정부였죠. 72년부터 91년 사이가 되는데요. 금강산 해로 관광의 시작은 98년이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000년 김대중 정부죠.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시자 회담을 얘기합니다. 자, 남북 적시자 회담이 처음 개최된 걸로 봅니다. 바로 1971년입니다.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7.7선언 이게 88년입니다. 자, 북한을 동반자 관계로 인식했던 바로 7.7선언 1988년이었습니다. 이 7.7선언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가 시작되는 거죠.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라는 표현도 나왔다는 것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 언택트 4회차 주요 문제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한열매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열매 문제에서 이번엔 특별히 자, 이 네모의 색깔을 좀 칠해 놓은 부분들은요. 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예, 가볼게요. 자, 10회차 5번 문항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보시면은 이 고려가 황제국으로 자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선지는 그 자료하고 적절치 않은 사례가 되겠죠. 대외적으로 중국 및 북방 민족과 군신관계를 맺은 것은 황제국으로 자처했던 내용의 사례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1번 자, 천자, 폐하, 표 등의 용어와 황제 복색을 사용하였다. 예, 그랬습니다. 3번 환구제도 있었어요. 황제가 제사 지내는 환구제, 환구단도 있었고요. 4번 여진, 탐라, 우산국 등은 제후국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천자국 체제를 구축한 고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 개정된 교과서에 새롭게 들어간 내용입니다. 바로 고려 또한 발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황제국으로 자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동 천하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고려의 왕이 황제로 자처하면서 해동 천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런 사례들이 1번과 3번과 4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알고 있는 광종 때 광덕 준풍의 언어를 사용했다던가 그리고 혹시 태조 왕건이 황제의 당시 그 복장을 그리고 황제가 썼던 관을 당시 쓰고 있었던 뭐 대표적인 게 통천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황제들만 쓰는 건데 이런 것이 이 태조 왕건의 무덤 개성 현릉에서 발견됩니다. 개성 현릉에서 통천관 태조 왕건이 썼던 황제가 쓰는 관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좀 지역적인 문제로 고난도 문제로 한번 저희 시험 문제는 아니었지만 다른 직렬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황제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환구단과 환구제도 아주 고난도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환구단, 환구제. 이게 어느 왕 때 만들어졌느냐?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환구단이 처음 만들어졌었습니다. 예, 알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회차 10번 문항이 될 텐데요. 자, 이 문항은요. 보시면 정림사, 국남지, 능산이 고분군이 있었던 지역, 부여 능산이 고분군이잖아요. 그리고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암기법은 이렇게 했었는데 부렁 부여의 능산이 고분군, 부렁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부여의 금동대학로가 출토되었고요. 그리고 산수문이 벽돌도 부여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령왕릉은 공주에 있는 거예요. 공주. 그 다음에 서산 용현리 마해열의 삼존상 백제의 미소라 불린 서산에 있는 거죠. 서산에.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과 디귿 1번 되겠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바로 세계 문화유산 등재가 되었잖아요. 세 군데죠. 공주,
부여, 그 다음에 익산. 그래서 이 세 지역은 지역사 출제 빈도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회차 11번 문항이 되는데요. 자, 경제와 관련된 기사인데 당시 기역은 월봉을 없애고 노급을 지급했다. 자, 관료전과 함께 월봉을 줬었는데 그 월봉을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급을 지급했다. 노급이 부활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경덕왕이에요. 자, 신라 중대 마렵인 경덕왕 때 노급의 부활에 대한 기사고요. 니은은 금강가가 멸망을 했네요. 그래서 김구의 금강가의 마지막 왕에게 당시 시급으로 삼게 하였다. 왕이 김구애를 예로 대우하여서 높은 벼슬을 주고 시급으로 삼게 하였다. 시급을 제공했다. 그 얘기네요. 바로 금강가가 멸망했던 시대 6세기 법흥왕 되겠습니다. 디귿은 토지를 6등급 나눈 다음에 20년 만에 한 번씩 토지를 측량해서 양안을 만든다. 토지를 6등급 나눈다. 전분 6등법 세종대왕이죠. 자, 리을은 사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패전은 고려 말 때에 검령구, 검문세족 이들한테의 당시 토지 개간을 허용한 증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패, 고려 말의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패를 바탕으로 대농장을 형성하는 모습이죠. 고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니기 리디, 니기 리디. 답은 4번 되겠네요. 니기 리디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회차 18번 문항 보는데요. 자, 지금 시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쭉 보시면 이 시기 때에는 이 신문과 잡지들이 발간이 일부 허용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사실주의적, 그 다음에 사회적 실천의 문학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주의 문학, 그 다음에 사회적 실천과 관련된 문학. 사회적 실천과 관련된 문학 중에 대표적인 게 카프 문학이죠. 카프 문학. 그쵸? 이 카프 문학이 이제 프로 문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바로 1920년대가 되겠습니다. 카프 문학은 다른 말로 신경향파 문학이라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920년대의 모습인데요. 조선 프롤레타리 예술가 동맹인 카프를 말하는 거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잡지 소년, 1908년의 잡지 소년에 바로 최초의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실렸었습니다. 1908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은 바로 뭘까요? 바로 이광수의 무정, 1917년이었죠. 1917년 근대소설의 시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에 최남선의 가라청년학도요. 칠일문학이죠. 칠일문학은 1940년대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회차 20번 문항인데요. 이건 지금 충청북도 영동의 노근리에서 미 군대에 의해서 민간인 살상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한국사에 대한 좀 상식이 좀 있는 분들은 영동 노근리 학살 사건이라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1950년 7월 달에 있었던 미군에 의한 민간인 양민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기타 1951년 1월 달에 거창 양민 학살 사건도 있었거든요. 자, 이거는 국군에 의한 양민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일어났던 많은 비극 중에 양민 학살 사건,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등등이 있었다는 것을 살짝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회차 26번 문항인데요. 자, 보시면 이 고려의 관리, 평장사 최땡땡, 바로 대신에 채통을 저버렸으니 문책해야 된다. 조세를 탈취했으니 죄를 물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자, 관리를 이렇게 감찰하는 것입니다. 그쵸? 관리를 감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역할 어사대가 하는 거죠. 고려 때 어사대의 어가 제어예요. 제어. 관리를 제어한다. 관리를 감찰한다. 어사대는 낭사와 함께 대간을 구성하게 되죠. 대간은 바로 간쟁, 봉박, 그리고 서경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간쟁, 부당한 업명을 거부하는 봉박, 관리 임명 동의, 법령 개폐 동의에 대한 서경권. 1번에
뇌물을 주고 벼슬을 얻는 관원의 임명장에 서명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서경권이죠. 이번에 법안 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것도 서경권입니다. 3번에 근무 성적이 나쁜 관원을 정기 인사 때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이거는 대관과 또는 어사대와는 관련이 없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특산물의 추가 진상을 지시했던 왕명이 옳지 않다라고 반박한 것을 봉박이라고 하죠. 봉박. 자, 그래서 대간의 역할들 소개했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회차 38번 문항이 되는데요. 자, 미추친 이 작전을 계획했던 단체인데 이 작전은 여러분들 미국 내에 한국인을 훈련시켜서 미국과 함께 한반도에 침투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도 개정된 교과서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데요. 요게 바로 자, 한인국방경위대, 경비대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추진했던 이 작전 넵코 작전이라고 합니다. 넵코 작전. 바로 1945년에 추진했던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전이요. 계획한 그날이 45년 8월 18일이었대요. 와, 8월 15일 광복절, 광복된 그 3일 뒤에 추진하고자 했다는 거죠. 시점이 아주 정말 기가 막히죠. 8월 18일이었습니다. 자, 광복이 한 5일 정도만 뒤에 광복이 되었어도 넵코 작전은 충분히 실시될 수 있었겠네요. 그쵸? 예, 그래서 자, 이 단체는 바로 한인국방경비대, 경위대라고도 하고 경비대라고도 합니다. 이 조직이 1942년에 만들어졌고 다른 말로 맹호군이라고도 합니다. 이 맹호군은 미국 내에 있는 군사 조직으로서 당시 재미한족 연합위원회 재미한족 연합위원회라고 하는 미국 내의 한인 조직이 1941년에 있었고 41년에 그 미국 내의 한인 조직의 산하 부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인국방경비대는 임시정부에서도 정규군으로 인정이 되었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과 2번과 3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이죠. 예,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넵코 작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1번과 2번과 3번이 다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이니까 소거법으로 답을 4번으로 고를 수도 있었겠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회차 45번 문항 볼까 합니다. 자, 이것도 새롭게 교과서에 추가된 내용인데요. 예, 여러분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아시죠?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고려 전기 때 대형 불상이고 지방색을 반영한다. 그리고 균형미를 보이진 않죠.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불상이 광종의 왕명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광종의 왕명으로. 그래서 광종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하면 광종이 균열을 지원하면서 화엄종을 통합하게끔 했죠. 정답은 3번입니다. 1번은 성종, 2번도 아까 얘기했죠. 환구단을 처음 만든 건 성종이라 얘기했습니다. 4번도 아까 얘기했죠. 개성현릉의 통청관, 바로 태조 왕건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죠.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12회차 50번 문항이 되는데요. 지금 양란 이후, 양란이란다면 임진왜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을 통틀어서 양란이라 하죠. 그 이후의 통치체제의 변화인데 정치에서는 점차 여러분들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죠.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비변사는 합의기구죠. 그래서 왕권이 약화된 건 맞습니다. 왕권 약화, 의정부 약화, 육조 약화. 정답은 1번은 옳은 설명으로 봐야죠. 좀 잘못된 거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니네요. 니은 훈련도감을 비롯해서 조선 후기 때에 오군영이 정비되는 거 맞죠? 옳은 설명입니다. 디귿.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니은 얘기 좀 더 가야겠죠. 3번. 자, 군사면인데 제승만약 체제를 진관체제로 복구했다. 지방 군사 운영 체제를 바로 외란 중에 진관체제로 복구했고 쭉 진관체제가 되겠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디귿 경제면에 전주정객제가 더욱 확대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전주정객제는 전주가 있고 전객이 있고 즉 자, 수조권을 갖고 있는 관리가 있고 수조권 자, 당시 동원되는 농민이 있고
그래서 조세를 관리한테 납부하는 전주 전객제. 자, 세금을 걷는 관리, 전주와 세금을 내는 농민, 바로 전객.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걸 전주전객제라고 하고요. 이런 전주전객제로 과점법 그리고 직전법이 운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직전법이 16세기 명종 때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세기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전주전객제도 소멸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때는 점차 계속 꾸준히 지주전호제가 확대되는 거죠. 지주전호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주전객제는 16세기 명종 때 폐지되었다, 소멸되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틀리신 분은 전주전객제에 대한 용어의 이해를 정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회차 54번 문항인데요. 자, 요 맥켄지와 관련된 내용을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뭐 전투를 제외한 장교가 있고요. 아마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좋다. 일본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죽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요 자료를 통해서는 어떠한 의병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맥켄지라고 하는 인물의 배경 지식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영국 기자였던 맥켄지가 정미의병의 이 실상을 파악해서 사진도 찍었고 이런 기록도 남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미의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1907년이죠. 일산의학 이유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회차 56번 문항이 되는데요. 상당히 어려웠죠. 자, 이 첫 번째 자료는 거국가라고 해서 자, 한번 내용 읽어볼까요?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너무나 그리워하죠. 한반도를요. 한반도를 떠나고 있는 어떤 인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인물은 독립을 위해서 밥도 먹고 있고요.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이런 표현.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낭망하면 청년이 죽고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도 죽는다. 민족은 청년에 의해서, 특히 청년의 희망에 의해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청년들에게 끊임없는 희망을 제시했던 그 인물 흥사단을 만들었던 안창호가 되겠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아름다운 이성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 얼굴을 보고 싶거든 정면으로 당당하게 보고 옆으로 엿보지 마라. 자, 굉장히 남녀 관계에서도 아주 당당함을 그런 모습을 좀 강조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안창호 당당하게 대시하라. 자, 이렇게 해서 안창호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창호가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투옥되었고 석방 이후에 돌아가셨습니다. 1937년에 있었던 수양동우회 사건 계기로 감옥에 갇히셨던 분입니다. 정답은 2번. 1번의 평안남도 사명학교를 만든 분은요. 이분은 안중근이었습니다. 안중근. 자, 조선불교 유신론 한용운 선생님이었고요. 북간도의 사관연성소, 북간도에서 이렇게 사관영성소를 만든 분은 김자진 장군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양동우회 사건이 안창호가 구속됐던 사건이었고 안창호의 많은 제자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광수가 되겠죠. 그들이 친일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니까 수양동우회 사건 좀 익숙하지 않지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제되면은요 꼭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려운 자료였는데요. 안창호에 대한 내용 이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창호와 관련된 인물사 문제가 아직까지 근현대 인물에서 출제 빈도가 매우 낮아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회차 60번 문항.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자료예요. 이 자료는요 바로 은주시청 합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17세기 때 이 기록이 바로 일본의 기록 중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보여줬던 가장 오래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은주시청 합기 다음에 한번 써볼게요. 차례대로. 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는 자료들 은주시청 합기가 있고요. 자,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기록물만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차례대로 삼국 접양지도 순서대로, 그리고 조선 국교 제시말 내탐서, 어우 이름 길다. 그리고 이제 태정관지령, 이 태정관지령이 출제 빈도가 매우 높죠. 1877년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태정관지령, 그리고 해방 이후에 연합구 사령부의 지령, 자, 그 다음에 이승만 라인. 여기 이제 여러분들 1900년에 대한제국의 독도 칙령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를 암기법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암기법으로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야, 은주야, 너는 우리 역사 중에 제일 좋아하는 역사가 어느 시대야? 은주가 대답합니다. 은주, 삼국시대를 나는 제시하지. 야, 태정아, 너는? 나 태정이는 미국과 연합했던 이승만 정부야. 네, 어때요? 자, 좋아하는 역사 물어봤을 때 은주는 난 삼국을 제시하지. 태정이는 난 미국과 연합한 이승만 정부를 얘기하지.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순서니까요. 순서가 혹시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은주는 삼국을 제시하지. 태정이는 미국과 연합한 이승만 정부를 제시하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저희 국가직 파이널 4주차 문제에 대한 리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결코 적지 않은 문제를 다 풀어냈고요. 그 문제 푸는 과정에서 많이 틀리기도 했지만 그 틀렸던 실수들을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반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누가 합격할지 누가 불합격할지 알 수가 없는 깜깜이 전국이에요. 깜깜이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 합격의 주인공이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왕 합격하는 거 아니면 불합격하는 거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저는 지방직 파이널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